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30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구독 멘트를 치지 않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는다 라고 변형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약 6,200명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실버 버튼 정말 받고 싶거든요.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내일 저녁 10시 30분에 토트넘과 풀럼의 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 팀의 순위표를 살펴볼까요? 토트넘은 6승 1무 5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19점을 획득하면서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풀럼은 5승 3무 4패를 기록하면서 지금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 팀의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풀럼과 토트넘의 프리뷰 해드리고, 그리고 지난 로마와 경기에서 솔랑키가 손흥민 선수에게 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또 이례적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장면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매체들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소식들 제가 다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이번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간단히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팀의 최근 역대 전적을 살펴볼까요? 양팀은 최근 19번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14승 2무 3패를 기록하면서 풀럼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홈에서 풀럼을 2대0으로 잡아버린 토트넘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막판부에 풀럼 원정 가서 3대0으로 아주 완벽하게 패배를 당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때 당시에는 토트넘이 리그 초반 10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무적이었거든요. 그때 토트넘에 대한 공략법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토트넘이 풀럼을 발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의 약점이 공개가 되었고, 토트넘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에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3월달이면은 그때 풀럼 원정에서 털려버린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홈에서 이긴 경기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서 일단 초반부터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메디슨도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완벽한 승리를 기록한 토트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로메로 반더벤의 수비 조합이 완벽했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토트넘의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지난 시즌 초반에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릴 때 풀럼을 잡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토트넘의 약점이 공개가 되었죠. 토트넘은 라인 올리고 공격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뒷공간을 털어버리는 상대팀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3대0으로 패배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홈에서 4승 2패 16득 6실점을 기록하면서 홈에서는 이기거나 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길 때는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박살내는 토트넘이지만 질 때는 허무하게 지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풀럼은 홈 경기가 필요 없겠죠. 원정 경기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풀럼의 원정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은 2승 2무 2패 7득 6실점을 기록하면서 이 팀은 원정에서 거의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더라도 지금 골 득실을 보면 알 수 있죠. 짠물 수비를 하면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풀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풀럼이 전체적으로 홈과 원정에서 17득 17실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수비가 탄탄하고
쉽게 골을 내주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엔제 감독은 토트넘 선수단의 부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비카리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빼고는 어젯밤부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수들이 복귀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로메로의 복귀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로메로의 복귀가 가장 가까울 테지만 복귀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메로의 복귀를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메로는 오늘 몇 가지를 극복해야 하고 내일 훈련 세션이 있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이번 경기 로메로가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나는 로메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일 훈련을 해봐서 로메로의 몸 상태가 괜찮다고 사인이 나오면은 나는 로메로를 투입할 수도 있다. 라면서 로메로가 이번 경기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로메로가 아르헨티나 국대에만 충성하고 이번에 또 토트넘 경기에 못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상황 너무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토트넘은 이번 경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로마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분통이 터지셨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PK 능력을 보여주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경기는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솔랑키는 이상한 행동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례적으로 분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그 장면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로마와 경기가 끝난 후에 엔제 감독은 일단 우리가 후반전에 기회가 많았는데 3대1로 앞서가는 골을 넣지 못했고 그래서 비겼다 라고 어제 경기 후에 무승부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랑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주지 않은 이 장면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솔랑키가 일단은 역습 상황에서 왼쪽 측면에서 선수 한 명을 벗기면서 이제 질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랑키가 한 명을 벗기고 질주를 하게 되자 뒤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수비적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후다다다닥 뛰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존슨도 반대편에서 뛰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랑키는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시점에서 솔랑키가 패스 능력이 있다면은, 여기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패스만 받으면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솔랑키는 손흥민을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은 패싱 능력이 없는 건지 여하튼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슨이 손을 들고 나한테 패스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솔랑키는 존슨에게 패스를 여기서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솔랑키의 패스 시점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요, 지금 제가 이전 장면에서 여기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으면은 지금 이 선수가 손흥민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스를 차단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기회가 와서 손흥민 선수가 뭐 골을 넣거나 아니면 뭐 존슨에게 패스를 해주면서 일단 3대1로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솔랑키는 이렇게 패스 타이밍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선수가 존슨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렇게 패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상황에서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기엔 늦었죠. 이 선수가 이제 손흥민 앞으로 오면서 패스 각도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 이 선수가 알았어요, 솔랑키 이쪽으로 패스하겠네 라면서 이렇게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골 찬스를 날려버린 솔랑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약간 골 상황에서 침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솔랑키는 골에 근접한 상황에서 침착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팔을 들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마다 해리 케인이 생각이 나는데요. 해리 케인도 뭐 골 욕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해리 케인은 패스를 할 줄 알았거든요. 월드클래스 해리 케인은 월드클래스 손흥민에게 월드클래스의 패스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먹을 줄 아는 능력도 보여주었는데, 지금 솔랑키는 이번 장면에서 너는 아직 월드클래스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제 엔제 감독은 솔랑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솔랑키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까요? 라면서 솔랑키가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특히 헤딩슛에서 운이 없었고, 솔랑키는 여전히 우리 축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많은 골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맨시티 경기에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문 앞에서 침착했습니다. 어젯밤 로마와 경기에서 4골에서 5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침착함이 부족했고, 솔랑키도 그 일부였습니다. 하면서 솔랑키가 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에서 침착하지 못했고, 그래서 골을 못 넣었고, 그리고 침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패스를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에게 넣어주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어제 솔랑키는요, 손흥민에게도 결정적인 장면에서 패스를 넣어주지 못했고, 그리고 메디슨도 프리 찬스로 침투하고 있었는데 메디슨에게도 패스를 넣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은 솔랑키가 우리에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솔랑키는 침착하지 못했고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약간의 비난하는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너 존나 못했다 이런 것은 아닌데 솔랑키가 더 잘해야 했다, 이런 뉘앙스로 솔랑키에게 더 잘할 것을 이제 요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도 솔랑키의 패싱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렸고, 엔제 감독도 솔랑키가 침착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한 가운데, 이번 풀럼과 경기에서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상을 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스카이 스포츠의 이번 경기 예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주중에 유럽 대항전 경기 이후에 경기에서 패배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뛰고 와서 브라이튼, 팰리스,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서 패배를 한 토트넘이다. 토트넘은 주중 경기를 뛰고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제 감독의 터프한 축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약 라면서 일단 이번 경기 풀럼이 2대1로 이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와, 제가 이 영상 초반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풀럼이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지금 골 득실만 봐도 일단은 쉽게 많은 골을 허용하지 않는 풀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면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이제 언급한 대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유로파 리그 대항전 갔다 왔다가 그리고 갈매기 원정에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3대2로 발려버린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 대항전을 하고 와서 팰리스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한 토트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팰리스는요,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그냥 바보팀이었는데 바보팀에게 1승을 선물해준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3대2로 털리고 와서 홈에서 그때 당시 19위로 또 승리가 없었던 입스위치 타운에게 패배를 당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경기 토트넘이 질 것이다 하면서 충격적인 역배당을 예상했습니다. 와, 이번 경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BC의 이번 경기 예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C의 크리스 서튼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면서 이번 경기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토트넘과 그들이 하는 일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토트넘은 지난주 맨시티와 경기에서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맨시티 원정 가서 훌륭한 경기를 했고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에게 가장 큰 걱정은 비카리오가 이번 경기에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포스터는 훌륭한 골키퍼라고 할 수 있지만 발이 뛰어나다는 명성은 없습니다. 포스터는 공을 다루는데 약간 서투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엔제 감독의 토트넘은 골키퍼도 발 밑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풀럼은 지난 주말 홈에서 울버햄튼에게 패배를 당했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 풀럼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지난 패배는 한 번으로 멈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풀럼은 이번 시즌 잘하고 있는데 이번 토트넘 원정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 토트넘이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토트넘이 공격수들이 지난 맨시티의 경기처럼 플레이한다면 다시 한번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라면서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는 단서를 다음과 같이 예상을 했는데요.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맨시티와 경기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다 라면서 이번 경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잘할 수 있다면 토트넘이 풀럼에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BB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래서 이번 경기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솔랑키가 뭔가 1130억을 주고 사온 선수치고는 클래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솔랑키가 뭐 많이 뜁니다. 전방 압박하면서 토트넘에게 이제 전방 압박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골 결정력이라던가 침착성을 보여주면서 좋은 패스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솔랑키가 더 많이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솔랑키가 제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풀럼을 홈에서 박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